네, 다음 구절 말씀해 주세요. 다음 구절은 278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진정한 마음의 자유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데 있다.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최상의 상태는 비교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을 때다. 즐거운 식사 자리, 가족들과 보내는 휴가, 친구와의 유쾌한 수다, 책 읽는 기쁨, 좋아하는 취미생활. 그러나 여기에 비교의 프레임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만족이 사라진다. 남들은 외식도 자주 하던데, 대학생이라면은 어려운 고전부터 읽어야 한다는데, 우리 집은 강릉으로 휴가 왔는데 저 집은 동남아로 가족여행 가네. 이런 비교 프레임에서는 남들보다 많아야만, 남들보다 나아야만 좋은 것이 된다. 그렇다면 생산적이고 지혜로운 비교는 없을까? 우리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들과의 횡적인 비교보다는 과거 자신과의 비교 혹은 미래 자신과의 종적인 비교가 하나의 대안이 된다. 과거의 자신보다 현재의 자신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자신이 꿈꾸고 있는 미래의 모습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상의 비교가 남들과 비교하는 횡적인 비교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다.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사실 너바나님이 저한테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저 처음에 투자 시작하고 나서. 근데 조금씩 깨닫는 게 뭐냐면 행복해지기로 결정할 수 있다. 내가.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왜 남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10억 정도가 딱 됐을 때 엄청 좋았거든요. 진짜. 엄청 좋았어요. 근데 막 20억, 30억, 40억 부자들이 많아. 그러면은 이제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 집을 내가 이번에 내 집 마련을 못했다, 내가 이번에. 그러면 내 집 마련한 내 친구가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죠? 그럼 내 친구는 과연 진짜 행복할까? 아니에요. 그 친구는 그 옆에 뭐 주식을 하든 뭐 부동산을 하든 또 그 시기에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또 뭔가를 해서 더 불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또 부러워. 그러면 또 그 옆에 있는 뭐 다주택자든 뭐 주식이랑 부동산을 같이 하든 해가지고 이번에 상승장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또 행복하냐? 그 사람이 그거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도 분명히 불행할 거예요. 계속 끝없이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행의 씨앗인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네, 어렵지도 않아. 왜 안 어렵냐면 그냥 내가 아까 저희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안경을 바꿔서 끼면 돼요. 어떻게 바꿔 끼냐면 내 주변을 둘러보고 내 주변에 내가 감사할 만한 것들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어제 6개월 전에 나하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바쁘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내 집 마련 못했다. 그러면 딴 사람들 내 집 마련한 내 친구들, 지인들이랑 비교하는 것보다 1년 전보다 내가 나아진 거를 보는 거예요. 대신 재정적인 걸 봐야겠죠. 아, 이제 깨달았으니까 나 이제부터 가격 쓰고 돈 모으고 내 집 마련 계획 세우고 뭐 강의도 듣고 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먹고 그걸 실행을 했다. 내가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정말 아무것도 나 그냥 무조건 뭐 하락할 거야 뭐 할 거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럼 자기 발전한 거잖아요. 그럼 자기를 칭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이 비교 프레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자기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 거의 매일 이런 비교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하죠. 네. 근데 저도 초반에 투자 공부 시작할 때 제 주변에 너나이님 계셨지. 그래서 되게 정말 뛰어난 동료들을 보면서 되게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언제 나아지지? 나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들면서 되게 의기소침해지고 막 광주 가면 혼자 막 쓸쓸하게 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그 생각에만 몰입돼 있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른 사람은 전혀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모르는데 괜히 나 혼자 나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거를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 지금 그래도 내가 아는 수도권에 아는 지역들이 좀 더 생겨났고 그러면서 투자도 또 하게 됐고 이제 그거를 좀 비교하면은 좀 스스로한테 그래 내가 또 열심히 했네 이렇게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변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내 마음 편안해지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기준을 나한테 바꾸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막 나도 모르게 쑥쑥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막 비교하는 그런 생각들이. 근데 그럴 때마다 잠깐 멈추고 아니야, 이거는 나를 별로 행복하게 하지 않아. 기준을, 그 상대를 나한테 바꾸고 이전에 나의 모습과 좀 비교했을 때 어제보다 내가 오늘 좀 나아졌어. 이렇게 그 생각을 좀 나한테 맞추니까 좀 더 행복해지는 게 있어서 그거는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한 번씩 잠깐 멈추면서 내가 지금 또 비교하고 있네. 지금 내가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좀 의식적으로 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자기 객관화가 잘 돼야 돼요. 제가 보기엔. 나는 전지전능해, 만능해, 나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 빨리.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게 있고, 내가 서툰 게 있고, 또 나한테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자기 스스로에 대한 파악이 잘 돼야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비교가 있을 때 재빠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으로 포커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되게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제가 엄청 건망증 엄청 심하고, 저 엄청 자주 까먹어요. 진짜 가끔 너바님이 진짜 5년을 했는데 막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모습과 많이 달라요. 실제 너나님은 우리끼리 너나님은 왜? 많이 좀 그런 면이 인간적인 있어요. 면이 많다. 인간적인 면이 많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부분에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제가. 대신 또 중요한 건 제가 되게 잘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잘하는 영역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 써서 열심히, 그리고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막 힘들어, 막 처져요. 그럴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일단 나를 좀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잘 안 되는 영역에 도전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누군가랑 나를 비교하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들으시는 분들이 꼭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하셨으면.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투자든 행복이든 그러니까 해야 될 걸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비교는 해서 좋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비교는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를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되게 재미있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때 빌 게이츠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그랬대요. 제프 베조스가 세계 1등의 부자가 됐고 빌 게이츠 씨는 이제 세계 1등에서 2등으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빌 게이츠 답변이 정말 저한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럼 제가 아직 기부를 덜 했군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의 관점이 뭐 세계 1등이냐 2등이냐가 아니라 더 많이 누군가한테 나눠준 사람이 부자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기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군요. 아직 순위가 그 순위 안에 있는 거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뭐 전 세계 1등의 부자, 2등의 부자는 자기한테 그 프레임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부자라면 더 누군가한테 이렇게 뭐 얼마 전에도 사실은 뭐 김범수 회장은 김봉준 뭐 대표가 했잖아요. 뭐 얼마 기부하시고 했잖아요. 자기 재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점을 다르게 보는 거죠. 사실 자기도 자기만의 어떤 주관을 갖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과 타인과 비교하면서 계속 하는 것들이 많이 그래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더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많이 이제 핍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구절 말씀해 주세요. 28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어디서 살 것인가의 프레임이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어디서 살고, 어디서 쇼핑하고, 어디서 식사할 것인가라는 장소의 프레임이 한국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행복은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고 있기만 해도 영감이 느껴진다. 그런 사람과 있으면 완벽의 경지에 도달하고픈 충동과 치열한 삶의 욕구가 나도 모르게 생겨난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기만 해도 즐겁고 유쾌하다. 그런 사람과 있으면 왠지 안심이 된다. 진짜 어디가 관심이 많죠, 진짜. 요즘 진짜 더더욱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책이 원래 초판본이 2007년에 나왔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엄청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갖고 있거든요. 초판본을?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새 책, 지금 요즘에 나오는 책으로 이제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 헷갈리실 수 있어서 표지를 보여드리려고 이 책을 하나 새로 샀는데
거기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네. 근데 참 신기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어디가 중요할까? 사람들이 어디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제가 이전 회사 다닐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말투. 그냥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진짜 안 행복했구나. 네, 행복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안정이라는 그 프레임이 너무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또 제가 돈을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분명히 직장인 투자자로서 내가 되게 자산을 많이 늘리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도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누구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이전 회사에서 제 동료분들하고 너무 잘 지냈죠. 근데 일단 제가 그 안에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투자자라는 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한테 온전히 저를 오픈하고 다가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상해서는 절대 아니고. 그분들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엄청 불행했겠죠. 쟤 왜 안 나가지? 그분들이 아니면 같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것도 농담인데 이게 진지하게 아니 이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얘기하려고 했어요. 너무 나빠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이전에 회사 생활 같이 하시던 분들 중에 영상 같은 걸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제가 언젠가 항상 마음의 짐이었어요. 그게 한번 기회가 되면은 직장 생활 할 때 제가 같이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못해서 되게 미안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되게 답답하고 그랬을 거거든요. 저랑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저 친구 왜 저러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분들도 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죄송했고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때 당시에 돈도 많이 벌고 분명히 내가 직장인 투자자로 목표를 하나하나 클리어를 해나가면서 행복을 느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거는 그 누구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이제 충분히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환경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이 9시 출근, 6시 퇴근이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 10시간, 11시간이거든요. 하루에 보내는 시간이. 그럼 거의 자는 시간 빼고 몇 시간 안 남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데서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어울릴 수 없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히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내가 누구와 어디서 어떤 걸 하면서 보내는지보다 누구하고 어떤 걸 하면서 보냈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 그럼 인생의 행복을 키우는 되게 지름길이 아닐까. 예를 들면 회사 사람들하고 내가 더 편안하고 친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도 옛날에는 회사 가기 싫어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회사 동료들하고 사이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동료들하고 사이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회사에서 코로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고초를 같이 겪으면서 격리되고 층 폐쇄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같이 고초를 겪으면서 자기 회사 사람들하고 동지애가 생기니까 회사 가는 걸 좀 즐거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보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많은 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곳을 고르느라고 신경 쓰기보다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시간 자체를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고 실제로 충실하게 보내는지, 이거에 행복이 달려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인생을 바꾸게 한 만남이라는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자기한테 정말 큰 영향을 주고 그런 이제 만남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저 직장 선배분을, 그분도 제 인생을 바꾼 만남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시간 개념이 진짜 없었어요. 맨날 지각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만나려면 오히려 30분 늦게 얘기해줬어요. 진짜? 그 정도로 제가 시간이 완전 무개념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근데도 그 친구들은 항상 기다려주고 그런 걸 저를 다 받아줬었어요. 주변 친구 사람들이. 속을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단한데? 네, 그 정도로 주변에서 그냥 제가 그렇게 늦게 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막 뭐라 하지 않고, 얘는 좀 늦어. 그러니까 얘한테는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좀 그 시간을 좀 이렇게 더 빨리 얘기해줘. 30분 더 빨리 얘기해줘. 그래야 우리가 제 시간에 얘를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배려를 해주니까 오히려 저는 그걸 고치지 않고 계속 그대로 했던 거예요. 별로 불편함을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회사 선배 중에 이제 그 언니는 시간 개념이 엄청 확실한 분이세요. 딱 약속했는데 1분이 지나잖아요. 가버려요. 그리고 2번, 그럼 아예 절교를 할 정도로 정말 그 시간 개념이 칼 같은 분인데 제가 또 그분하고 되게 좀 사이가 좋아서 잘 지냈는데 이제 따로 이제 만났는데 제가 이제 늦은 거죠. 바로 이제 가시고 그리고 회사에서 봐도 아는 척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약속 안 지켜도 그렇게 불편하게 주변에 만든 사람 없었는데 불편하게 만드니까 왜 저러지? 내가 늦어서 그런가? 내 주변 사람도 다 얘기해줬는데 저 언니 좀 까다롭네? 저는 오히려 까다롭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기 프레임 확실해. 근데 그럼에도 그 언니가 몇 번 저한테 좀 기회를 줬어요. 친하고 좀 좋아하는 동생이니까. 근데 제가 한 번에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그 몇십 년 동안 그 습관이. 근데 이게 정말 저한테 좀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때 이후로는 제가 진짜 시간 개념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 바뀌었어요. 화장실을 불렀어요? 아니요. 아예 진짜 근데 계속 만나는데 정말 볼 때마다 불편하게 완전 대놓고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저의 그런 모습이 싫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좋은 애인데 시간 개념 그거 부분만 좀 얘가 고쳐주면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쟤는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저것만 좀 고치면 정말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좀 고쳐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볼 때마다 더 불편하게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일부러 막 제가 말 걸어도 그게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다. 진짜 내가 다시 생각하게 된 거야. 내 이 개념이 시간 개념 내가 진짜 없었구나 하면서 좀 그 이후로 바뀌게 돼서 지금은 제가 되게 빨리 오잖아요.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사실은 코코님이 우리 한 2, 3년 한동안 한 번도 안 늦었거든요. 한 번도 안 늦었고 항상 일찍 왔어요. 오히려. 오늘도 10시 안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래도 예전에는 또 이렇게 되게 바뀌었 부분이 그 언니가 감사의 요인이시네. 맞아요. 우리가 감사해야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전 지금도 헬렐레 엄마 여기 못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시간 개념이 없으면 같이 무슨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저한테는 그런 분이 또 계셨던 것 같고 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또 이제 너바나님이 제 인생을 바꾸게 만남이어서 근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탓할 게 아니라 좀 내 주변을 어떤 사람들로 채워나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주변을 어떤 사람을 채울까 없으면은 내가 좀 움직여서라도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하버드에서 한 7, 80년간 동안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뭐 죽을 때까지 계속 7, 80년간을 연구를 했대요. 그 연구자가 4명이 바뀌면서까지도.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밝혀낸,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몇백 명을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하와이는 섬 카와이 섬인가? 거기서 이제 몇백 명을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을 매일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 행복도는 어떤지 이런 걸 했는데 그 중에 행복도가 되게 높은 사람들을 보면 뭐 되게 성공하고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이제 소울메이트가 있는 사람, 그게 배우자든 아니면 뭐 직장 동료든 아니면 친구든 자기 인생에서 평생 벗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되게 행복도가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그거를 뭐 일로서든 취미로서든 하는 사람이 이제 행복했다 하더라고요. 월부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막 조도 짜주고 같이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거가 뭐냐면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돈이 좀 약간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지고 물론 감사하죠. 엄청 감사한 일이지만 무감각해지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행복도를 결정하는 게 그것보다도 이제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가 훨씬 크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뭐 여기 나인님이나 뭐 미셸님이나 뭐 파리님 주인님과 함께하면서 오히려 저보다 뭐 가끔씩 얘기할 때 제가 뭐 이렇게 가진 돈만큼의 정말 큰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하면서 뭐 당장 뭐 여기 안에서 누군가를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잠깐 만나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돈이 되는 순간에 사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는 여러분과 함께 임장했던 함께 투자 공부를 했던 사람이 내 인생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돈보다 어쩌면 더 큰 가치일 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이렇게 뭐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하버드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는 걸 보니까 이게 뭐 임상 실험이 된 거다 보니까 살면서 뭐 배우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저는 집에서는 집사람이랑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많이 노력하고 또 이제 일을 하면서는 또 이제 이 안에서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본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이 바라는 뭐 되게 난 강남 살 거야. 아니면 나는 어디 뭐 이럴 거야. 뭐 여행 갔으면 좋겠어. 뭐 하와이 갔으면 좋겠어. 파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우연찮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만족도가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에 대한 만족도는 가끔씩 이제 되게 지난번에도 이제 파링님이 제가 되게 모르기 많은 순간이었어요. 코칭하느라고. 근데 되게 센스 있게 저한테 이제 물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2021년을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한 번쯤은 내 인생의 어떤 소울메이트를 얻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되게 지나 보니까 돈만큼 중요하더라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신뢰를 쌓는 데에는 투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 그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소중한 인연이라면 그 사람 앞이든 아니든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건데 그런 걸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알고 사람들은 그것도 욕심 조급함 때문인가? 빨리 친해지고 빨리 이 사람이랑 막 소울메이팅이 되고 싶고 그런가 봐. 근데 사실 그거는 빨리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너바나님하고 아마 너바나님하고 같이 보낸 시간이 배우자랑 같이 보낸 시간보다 더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1년 동안은. 네, 제가 이제 같이 하고. 근데 그런 시간 동안에 서로 상대방과의 진짜 소울메이트가 된다는 건 너바나님 좀 전에 강조하신 저는 시간이 진짜 많이 필요한 거고 그 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열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서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누구와라는 가치를 내가 정말로 경험하고 싶다면. 맞습니다. 네, 또 다음 구절 말씀해 주세요. 자, 다음은 28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참고로 이 책의 뒷장에 11가지의 삶의 태도에 대한 프레임이 있는데 여기 좋은 내용이 진짜 많거든요. 그 중에 제가 좋은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 자체를 위한 소비보다는 경험을 위한 소비를 했을 때 더 크게 다가온다.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습관적으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음식에 들어간 재료들을 음미하는 미식가로서의 경험을 추구해보라. 영화를 볼 때 단순히 흥행 영화를 한 편 본다는 프레임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이 창조해낸 작품을 감상한다는 차원으로 프레임해보라. 이게 저는 옛날에는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경험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경험 소비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보통 여행. 그죠? 식사. 네. 근데 저는 제가 투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종잣돈 진짜 극단적으로 제가 그런 건 잘하거든요. 극단적으로 묶을 때 그냥 이거는 낭비라는 생각을 탁 해버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거보다 제가 더 좋은 거는 저한테는 적어도 임장 가는 거, 뭐 투자하는 거, 집 보는 거 이런 게 더 좋으니까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솔직히 옛날에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그 팟캐스트 MC합니다. 그래요? 왜? 어떻게? 어떤 점이? 오시는 게스트분들이랑 대화를 나눈다는 게 나한테 너무너무 값진 경험인 거예요. 이거 하면 솔직히 우리 여기 하면은 힘들잖아요. 힘들다는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게 힘든 괜찮아요. 일이 되는 거예요. 저도 괜찮아요. 진짜. 아니 얼마나 했다고 지금? 이제 한 달 됐나 이제? 이제 꼴랑 한 달. 야 우리 지금 3년째 하거든 지금. 자꾸 초보자 프레임 지으세요. 아니 이게 뭐야 지금? 근데 한 달 했는데 죽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라이브 하잖아요. 라이브. 할 때 그래서 그래. 이거 하면 그런 면이 있나 보다. 이거 할 때 되게 힘들고 막 머리 아프고 저는 이상하게 계속 얘기할 때
툭툭 던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뭐 혼을 이렇게 에너지 담아서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맞아. 말을 하고 나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말하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 나는 힘들어서 되게. 맞아. 나인이 막 링거 받고 그래요 사실. 네. 그래서 이거 할 때 힘드니까 약간 두려움도 생기고 막 이번 주 또 팟캐스트네. 왜냐면 저희 12시간씩 하니까. 근데 그걸 바꿨어요. 내가 이분들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행운이다 나한테. 그렇지.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의미를 더 부여. 여기서는 사실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외근을 나간다. 나 진짜 귀찮아. 거래처 가기 싫은데. 이렇게 하는 거랑 뭐 날씨 좋은데 바람 좀 쐬고 사람들 그 거래처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다음에 또 우리랑 계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꾸면 훨씬 더 삶이 경험의 프레임으로 바꾸면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고 저는 무엇보다 두려운 일에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그 내가 느끼는 벽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원래 솔직히 1년 전에 저랑 지금의 저랑 되게 많이 다르지만 사람은 똑같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어떤 되게 두려운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제 모습을 노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두려웠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것도 제 인생에서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저한테 되게 그리고 해보니까 너무 저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예, 이런 얼굴인데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평상시에 나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을 좀 깨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거가 정말 제 인생을 바꿀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 20억 됐을 때도 행복하지 않았던 게 아직 내가 뭐 정말 큰 부자가 아니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소유해서 느끼는 행복은 되게 결과적으로 되게 이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내가 고등학생일 때 대학교를 가는 건 굉장히 큰 목표잖아요. 대학교 갈 때 잠깐 좋지만 또 그 기쁨은 계속 오래 가진 않잖아요. 내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일 때 회사를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또 이제 그러고 나서는 사실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책에 나왔던 것처럼 사실 여행이 나왔어요. 왜냐면 그 여행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예를 들어 제가 일주일을 여행을 동남아를 갔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일주일 간 동남아에서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것이 태국 푸켓인데 그 푸켓에서 먹었던 음식, 그리고 그 했던 공간, 그 시간들, 가족과 함께 시간들은 한 5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저희 애도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그때 푸켓에서 그때 먹었을 때 맛있었어. 그치? 저랑 저희 애는 벌써 몇 년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일주일을 어쩌면 평생 얘기할 수 있는, 뭐 저랑 집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나한테 되게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를 더 소유하는 것보다는 그때 시기를 좀 경험하는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고 나서 인생의 행복도가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나이님한테 또 꼭 여행을 꾸준히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라라고 했던 것도 사실 그래서 그랬던 거고 제가 사실은 코코님한테도 이제 그 책을 줬던 것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임장을 가고 뭐 어떤 하는 것들에 성과를 내려고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좋은 물건을 만날 수 있지만 제가 경험상으로는 그렇죠. 한 100번 정도는 그렇지 못한 임장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뭐 50번, 100번 임장을 하면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거의 99번은 아니면 98번은 내가 이제 허탕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경험적으로 본다 치면은 내가 모르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도 좀 보고 이제 내가 또 그 안에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저는 요새 좀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이걸 약간 여행으로 봐요. 여행이 좋은 게 사람이 되게 행복도를 느끼는 게 낯선 것을 경험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눌 때 행복도가 되게 높아진대요. 근데 여행이 낯선 곳을 가고 또 거기서 이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또 임장이 또 좋은 게 낯선 곳을 똑같네요. 가고 그리고 사실은 갔던 데도 바뀌어요. 또 5년, 10년 지나면 바뀌거든요. 저도 사실은
뭐 광주나 이런 데 보고 되게 놀래기도 했는데 예, 약간 어쨌든 바뀌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얘기하잖아요. 부동산사장님이랑 여기 동네 시세 어때요? 하면서 근데 그런 또 낯선 사람과 얘기하면서 또 이제 그런 또 재미와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또 그 안에 또 맛집도 찾아다니고 저는 이것들을 너무 좀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이 형 어차피 이걸 짧게 아니라 길게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좀 그런 관점에서 프레임을 좀 바꿔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 뭐 소유보다는 점점 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사실은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나이님도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네,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사실 제가 수강생들이나 지인들한테 적어도 내 집 빼고 한 10억은 만들어야 된다. 그때가 그런 고민을 할 때예요. 그 전에는 당장 너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없다기보다는 좀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좀 이렇게 내가 마음이 좀 편한 시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내가 당장 그 전에 사실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먹고 살기 바쁠 때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오히려 내 실력을 좀 키워야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러고 그 이후에는 사실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이제 주변도 돌아보고 또 나도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도 뭐 저도 되게 메일하고 쪽지 받으면 그 전에 뭐 강의 들었던 분들이 되게 성과가 잘 나서 뭐 지금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지난번에도 저 코칭할 때도 힘들다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시기부터는 이제 조금은 내가 뭐 어차피 이걸 단기간이 아니라 오래 할 거라면 경험적인 부분에도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쓰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게 낭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더 오래 가기 위한 좋은 투자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사실 들어요. 네, 제가 코님도 여행을 가보라고 말했던 것도 그래서 사실 얘기했던 거예요. 다 연결해서. 근데 아직 그 책을 제대로 안 읽은 것 같아요. 요새 여행 가요? 아직 안가요. 여행 안 가세요? 가세요. 가야죠.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든 영화를 보든 그냥 단순히 그거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의미를 두고 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의미를 갖고 더 즐겨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서 그거 맞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쉬고 싶을 때 한 번씩 예능을 봐요. 유튜브로 간혹 가다 보는데요. 근데 그거 볼 때도 괜찮아. 봐도 돼. 괜찮아. 예능을 보는데 제가 보는 예능이 그 최수정하고 하이라 나오는 그런 그 부부들이 나오는 예능을 주로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왜 내 남편 최수정이 아니야. 뭐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하이라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 내가 하이라가 아니잖아. 이제 이렇게 지금은 알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지만 나는 하이라가 아니까. 나는 하이라가 아니니까. 그걸 보면서 오히려 왜 저 사람 그러니까 최수종이나 하이라 그 두 분의 하는 그런 태도, 상대한테 대하는 그런 몸짓, 손짓 아니면 평소 그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서 두 분이 사이가 좋으시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되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되게 보기 좋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저거였구나. 내가 저걸 좀 배워서 좀 더 이렇게 좀 남편한테 이런 거를 좀 해야겠다. 이제 그런 걸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웃고 그냥 막 이렇게 즐기고 이런 예능보다는 그래도 그걸 보면서 좀 더 나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예능을 보는 게 보고 나서도 좀 덜 죄책감이 들고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돼서 예능을 볼 때도 좀 골라서 보게 되더라고요. 똑같이 보더라도.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확실히 좀 원초적인 부분이네요.